자, 11페이지부터 이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선생활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챕터는 아마 여기쯤부터라고 생각이 선생님도 되거든요. 좀 집중해서 잘 읽어주시고 가봅시다. 자, 이 역시 차역 천면 하늘의 운명이다. 죽고 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3일 밤낮을 죽도 살아 노아 닻을 내려니 물길 천리다 지나고 추자 3일 여기로다. 자, 드디어 도착했네요. 우리의 유배지 추자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적막하기가 아주 심해. 사면을 돌아보니 날 알이 위 있을까? 누가 날 알겠느냐? 아무도 날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추자도에 대한 화자의 인상은 적막함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이 적막함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무슨 인상이라고요? 주관적 인상입니다. 추자도에 사는 사람은 그럼 다 슬픈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니?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여기 놀러 왔다면 지금 여기는 너무나 천혜의 자연이고 풍경이 너무 멋지고 뭐 이딴 소리를 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슬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건 바다뿐이고 들리는 건 물소리뿐. 벽해와 상전벽해라고 하죠. 이것이 만나서 섬이 됐으니 하늘이 만들어낸 지옥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또 뭐라고 했어? 하늘이 만든 지옥.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엿먹이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화자의 주관적 인상이라는 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바닷물로 성을 싸고 구름으로 문을 내어 세상 밖으로 넣었으니 인간은 아니야. 풍도섬이 어딜까? 지옥이 오르다. 풍도, 바로 지옥을 다른 말로 풍도라고도 하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네 집으로 가자는 곳인가? 눈물이 가리니 걸음마다 엎어지는데, 자, 추자도에 도착했으니까 일단은 기거할 장소.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의, 식, 주. 그렇지? 집부터 고르는 건데요. 기거할 장소를 고르는데 참고로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 추자도 주민이야. 누가 유배를 왔대. 참고로 유배를 온 사람은 나라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쵸? 잘해줘도 뭐라고 할 거고, 이 사람이 죽어도 내 책임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치? 되게 짜증나는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집에 가서 의지하라니까 가난하다고 안 된다고 하고, 저 집에 가서 의지하라고 했더니 사정 있다고 거절하고 있고요. 다 싫대요. 이 집 저 집 어느 집이 적객 주인을 누가 좋다고 관청이 말하겠는가? 결국 아무도 안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관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맡았으나 관차에게 못한 말을 만만한 내게 하네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관차의 압력이었어. 야, 아무도 안 맞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을 거야. 추자도 주민들이 아무도 안 맞는 데잖아. 그러면 추자도 여기서 제일 만만한 사람 하나 집어줘. 야, 어명이야. 얘 컨트롤해. 얘 지켜. 나 간다 해. 하고 가버린 거지. 얘는 싫은데 한 대 안 먹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간 그릇 흩어던짐이야. 역정내미라는 말이. 이 집 주인이 역정을 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치? 블라블라. 근데 여기는 안 봐도 비디오 하냐? 뭐야? 너희 썩을 놈의 쉽게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치? 자, 저 나그네 하리소 주인하니 불쌍한가?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도 아닌데 관리들은 뇌물 받고 손님들은 모진 말을 들어서 구태여 내 집에 연분을 섞이신가? 오케이? 누군가는 관리가 와서 야 니네 집에 왔다 돈 많잖아 했더니 에이 그러지 마시고 10만원 딴 데 보내셔 콜? 뭐 이래서 넘어갔겠지. 감 잡히시죠? 그래서 결국 나한테 왔잖아. 내 살림살이가 가난한 줄 보면 아니 모르겠는가. 앞뒤에 논밭도 없고 뭐야 내 소유의 땅도 없어요. 또 물속에서 생계를 잇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고기 낚시를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얘기겠지. 아번덕에 고기 낚아 윗동네에 장사를 가는 산망에 얻은 보리섬은 믿을 것도 안 되는 처자식도 있어서 세 식구 다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집에 양식조차 가지지 못한 나그네 당신이 와서 나한테 뭘 먹고 살겠다고 이러느냐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탄의 내용이 뭐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적이죠. 우리가 흔히 양반들의 가사 작품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양반들의 가사라고 하면 무릇 뭐 고사가 인용되면서 멋진 풍류를 읊거나 그렇죠?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쌩으로 때려박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특징 잡아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12페이지 갑니다. 집이라도 설 수 없어. 기어들고 기어나며. 왜? 지금 야 꺼졌어요. 꺼졌어요. 잠깐만. 당혹스러운데? 대소라 소리가 나고. 아니 배터리가 안 나갔어. 이게 요즘 이 앱이 좀 충돌이 많더라.
플렉스리라는 앱을 새로 사서 쓰고 있는데요. 짜증나네요. 잠깐만. 굳이 됐네? 오케이. 할 수 있어. 잠깐만요. 당혹스럽네요. 자, 빨리. 파일이 다 닫혀버렸어.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열었습니다. 자, 미안해요. 다시 합시다. 자, 아무튼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집이라도 설 수 없어서 기어들고 기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집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야. 토막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집을 정식으로 짓지 못하고 대충 굴파듯이 집을 만들어 놓은 걸 거야. 기둥 정식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래놓고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가 없어서 갈대자리 한 입 주워 처마 밑에 거쳐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처마 밑으로 갔습니다. 처마가 어딘지 알고 있죠? 지금 집 안에 공간이 없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처마 밑에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찬 땅은 눅눅하고 짐승이 많기도 하지. 오케이? 처마 밑이라는 장소는 눅눅해. 하나 더, 짐승이 많대. 근데 얘들아, 중세국어에서 짐승이 무슨 뜻이야? 중세국어의 짐승은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짐승이 아니에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 발이 넘는 구렁이에다가 한 뼘 넘는 푸른 지네가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그렇지? 무섭다. 징그럽다. 에이. 나 방금까지란다. 최근까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기생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 얼마나 처량해.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내용들이 굉장히 뭐하다? 사실적인 묘사가 등장한다. 이런 거 특징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서산에는 해지고 금은방은 어두운데 두세 집에 술불은 희미하고요.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가 이별하면 떠는 배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자, 노젓는 소리. 참고로 이 소리는 정확하게는 무슨 소리일까요? 나를 싣고 왔던 배가 떠나는 소리일 거야. 그치? 그것 때문에 뭘 느껴? 슬픔을 느끼지. 청각적 심성을 통해서 집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 쓸 수 있는 거잖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워서 아침에 조반을 들었습니다. 이제 밤이죠. 참고로 지금은 뭘 했어? 주였지. 그 다음에 식. 참고로 모두 나올 것 같아? 여기도 나올 것 같지 않냐? 오케이? 패턴이 느껴지시죠? 자, 이제 밥 먹는 얘기를 봅니다. 아침에 조반을 들었는데요. 덜 담은 보리밥에 된장 한 종지. 보리밥. 그리고 그 보리밥도 제대로 담은 게 아니라 덜 담았대요. 왜냐면 이 집이 얘를 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잖아. 없는 걸 또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담을 수밖에 없고 플러스 된장 한 덩이. 이게 오늘 밥의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자도 아주 없어 굶을 때도 적지 않다. 참고로 이거는 먹었으니까 다행이라는 얘기야. 이걸 못 먹는 날도 있었대요. 여름날 긴 날은 배고파서 어렵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뭐야? 배고픕니다. 자, 잠깐만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까? 됐죠? 이번에 의가 봅니다. 가봅시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이게 의복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답니다. 미리 쓸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누비바지가 나올 거예요. 참고로 내가 뭐 옷을 지어 입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있는 옷을 입고 왔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남쪽 찌는 날, 여름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는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만큼 멍석처럼 돼 있대요. 굴뚝을 막았으면 어떤 얘기 벌어질까? 시커멓게 때가 탔다는 얘기겠지. 때가 쩔어 있고요. 덥고 검은 것은 그러해도 냄새는 어이아이. 너무 슬프지 않냐? 그러니까 까맣게 된 거는 그래도 참을 수는 있어. 근데 냄새는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너무 사실적인 묘사가 극명하지 않나? 그지? 그러면서 어와 내일이야 가련하게 되었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한숨을 짓고 가련하다.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페이지 장면 이거
풀어줘. CFA 장면,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의식 주별로 분별하여 표현함으로써 곤란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상황을 묘사해내고 있어. 그치? 응. 자, 손잡고 반기는 집은 내가 안 갔었는데 뭔 소리야? 내가 잘 나갈 때는 제발 저희 집에 좀 한 번 와주시면 안 될까? 했을 때도 개무시했는데 이제는 등 밀어 내치는 집을 구차하게 빌어있어. 됐지? 이 집에서 나보고 제발 나가달래. 죽어버리래. 약간 오버지만 아무튼 좋은 밥과 반찬은 어디 가고 보리밭에 소금 반장. 얘들아, 동그라미 세모 작업 한 번만 해볼까? 체크해보자. 손잡고 반기는 집 동그라미, 등 밀어 내치는 집 세모, 비단옷 동그라미, 누더기 세모, 중간에 빼먹었네, 미안. 좋은 밥과 반찬 동그라미, 보리밥에 소금 간장 세모. 뭐예요? 지금 이 장면은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조적 소재를 대꾸법을 통해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현재 상황을 효과 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응. 자, 동그라미 세모 대조관계 잘 보시고요. 자,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 귀신이다. 이거 누가 봐도 귀신처럼 그냥 살아만 있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한숨 끝에는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이거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다시 한번 못 들었어. 안 들리네. 병렬? 병렬법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 자, 봐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아니야? 앞말의 끝에 서술어가 다음 말의 주어가 됐잖아. 뭐예요? 연세법이지, 그렇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연세법. 그리고 또 반복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좀 약간 독특한 표현이죠. 한숨 끝에 눈물이고 눈물 끝에 한숨이고. 이렇게 해서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상황을 뭐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다. 안 쓸게요. 그래서 나는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됐죠? 13페이지 가자. 어와 볼이 있는 가을이 되었는가. 자,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약간 사인을 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부터 계절의 마음에 들어 죽겠네 진짜. 자, 이제부터 계절의 흐름을 따라 작품이 이어질 거라는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가을부터 가볼게. 앞뒤사는 황금빛이야. 남풍은 때때로 불어 볼이 물결 치고 있고 지게를 벗어놓고 이 밭에서 일하는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에게 묻노라 저 농부야 라고 돼 있지. 자, 여기서 이 농부가 중요해. 지금 여기서 묻노라 저 농부야 라고 했는데 그럼 농부한테 가서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농부는 지금 가을을 맞아 뭐를 누리고 있는 거야? 가을의 풍요와 결실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 거야. 좀만 더 읽어보자. 뭐라고 했냐면 넌 한가하게 보이지만 밥 위에 보리수를 몇 그릇 얹어 먹었느냐. 오케이? 너 밥 많이 먹었겠다. 부럽다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지. 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어난들 무어탈이 해마다 풍년드니 해마다 볼이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밥을 찌어내고 일부는 밥 해먹고 누구는 일부는 술을 빚어 먹고 밥 먹어서 배부르고 술 먹어서 취하니 배불리 먹고 격앙말을 부르지. 격앙말. 뭐예요? 풍요를 노래하는 거야. 태평성대에 대한 노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기억한가?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더라? 지금 뭐 농사도 잘 됐고 오늘 먹을 거 걱정도 없고 심지어 곡식이 남아돌아서 술도 빚고 막 떡도 만들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한포고복이라는 말도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한포고복의 상황이야. 너는 그래. 오케이. 자, 농부의 저런 즐거움 이런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를 힘들 것을. 됐지? 오케이? 이런 게 바로 농부의 어떤 건강한 일상을 말하는 거잖아. 저게 너무 멋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과 달리 누구는 화자인 나는 그렇지가 못해라고 말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전체가 대조잖아. 그치? 해석해 봅니다. 자,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그물에 걸렸으라. 자, 봐봐. 백운 그리고 vs 청운이 있어요.
꽃을 탐하는 나비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얘들아 잘 봐. 배구는 구름이 하얀 구름이지. 백색 구름이야. 참고로 이거는 뭘 상상하는 거야? 청렴하고 결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 청운이 무슨 뜻이야? 청운지지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 청운에 오르다, 등용문에 오르다. 즉 이거는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 생활을 하는 걸 말하죠. 관직에 오르는 걸 말해. 그럼 잘 봐봐. 백운이 좋다라는 것을 청운이 알았다면 이라고 돼 있잖아. 참고로 청운은 누굴 말하는 거야? 청운은 누구야? 화자지. 그리고 백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인위적으로 색깔칠하지 않은 거, 농부를 말하는 거잖아. 저런 농부의 삶 같은 게 더 훌륭하다는 것을 청운에 들어있는 내가 알았더라면, 됐지? 두 번째, 꽃을 탐하는 나비가 그물에 걸리지 않았을 거래. 그럼 꽃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관직,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출세하고 명예롭게 되고 영화로운 거. 오케이? 영화를 탐하는 나비는 누군데? 또 화자지. 그치? 근데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현재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야? 유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 구절 자체가 거대한 비유의 덩어리잖아. 상징적 식구가 되는 구절이잖아. 됐지?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됐죠? 13페이지 장면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그런 줄 아나 기대우치는 마음 없진 않지만 범에게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갔겠으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둥 칠 줄 알았으면 누각에 올랐으랴. 자, 지금 뭐 나오고 있어요? 뭐 나오고 있나요? 동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되는 거네? 뭐 할 줄 알았다면 뭐 했겠느냐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뭐 했다면이라는 A 파트는 뭘 말하는 거야? 범에 물리다, 떨어진다, 전부 다 유배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B 파트, 뭐뭐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벌였던 행위를 말하는 거지. 맞지? 감옥에 갈 만한 일을 말하는 거야. 됐어? 범에게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범에게 물린 것은 유배를 간 것이고 깊은 산에 간 것은 내가 돌을 넘치는 일을 해버려서 걸려서 집행유예에다가 가중처벌 받은 걸 말하는 거잖아. 됐지? 계속 반복이야. 배가 깨질 줄 알았으면 쌀을 실었으랴 실수를 했으면 장기를 넣었겠느냐 죄질을 알았으면 공명을 탐하였겠느냐. 됐습니까? 또 나왔어요. 마지막 세 줄, 네 줄. 사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 이건 매들이잖아. 매. 사냥하는 매들이 깊은 숲에 숙여들어 닭과 양을 차고 다닐 때 닭이랑 양을 채다 갖다 먹어버리려고 사냥을 하는데 아깝다 걸렸다 두 날개가 걸렸다 두 날개가 걸렸대요. 자, 이 매 얘기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먹기에 탐이 나서 가시나무에 걸렸대요. 또 뭐예요? 비유고 상징이잖아. 그치? 근데 이건 상징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왜냐면 매 얘기만 했으니까. 매는 누굴 말한다? 다시 한번 화자지. 이 닭과 양은 공명이라든가 어떤 부귀 같은 걸 탐하려는 마음이었겠지. 내가 죄질은 죄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두 날개가 걸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유배를 온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치? 오케이. 체크 잘해놔. 지금 13페이지가 거의 다 지금 색색으로 물들고 있다. 필기 많이 되고 있어야 돼 지금. 알겠지? 자, 13페이지 다 봤습니다. 자, 14페이지 가보자. 민망하다. 주인박대가 민망하다. 술 많이 먹은 합주정에 욕설조차 놀랍지 않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인의 박대의 모습이 나와. 그리고 그 주인 박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게 이 작품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자. 술 안 먹은 헛주정이래요. 뭔 소리냐면 대놓고 들으라고 짜증나는 소리를 일부러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하고 있는 걸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너집 나그네는 정승아들인데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의 죄를 짓고 외딴 섬에 들어와서 이전만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가지고는 고기 낚고 나무 베고 돗자리 치고 신 삼고 신을 만들고 신발 만들고 보리동냥을 해서 주인 양식을 보태는데 우리 집 객은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 돼도 공짜밥만 먹으려나? 지금 뭐야? 엿먹이는 거잖아.
아이고 옆집에 유명한 사람은 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림에 보태달라고 노력하는데 우리 집 손님은 그런 일이 없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잔소리 하는 거잖아. 당신도 이제 밥벌이 해라. 이제 뭐라도 좋으니 밥벌이를 해라. 써야 하는 열 손가락 꼼짝도 아니하고 걸어야 하는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네. 썩은 나무에 박힌 끈인가 전당 잡힌 촛대인가 종 찾는 양반인가 빗질무는.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굳이 안 읽어도 되겠지? 뭐예요? 열거 과장 해학 나열 지금 긴 설명하면서 안 해도 감이 빡 오시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히, 허의 장면이 될 거예요. 왜냐? 좀 심하게 말하고 있잖아, 그쵸? 지금 자신의 빗대 표현들이 뭐뭐하는 뭐뭐 이렇게 막 쭉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말할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내고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은 죄 내야 할 것인가 제 실은 네가 할 것인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 지고 슬픈 소리 듣기에도 실증나고 보기에도 귀찮도다. 아 말 되게 길게 하네요. 아 그리고 그만 좀 울어 좀 제발 좀 시끄러 죽겠네 진짜. 이러고 있는 거야 그쵸? 자 됐어요? 안 어렵죠? 자 그런 특징만 잘 잡아놓으시고 15페이지 가면 됩니다. 모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니 원통하고 무난함. 오케이? 자 이런 주인의 박대하는 말을 듣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원통하고 원통하다. 원통하다. 지금 화자가 느끼는 정서들을 잘 봐봐.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 한탄하고 있고 무섭고 배고프고 한숨이 나오고 또 원통하지. 그치? 유배 가사의 어떤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풍속을 보아하니 놀랍고 이상하다. 인륜을 모르니까 부자가 간 싸움이고 남녀를 가리지 않으니 계집이 등짐 지는 것이고 사투리가 이상하니 귀한 손님 할 것인가 다만하는 것은 손꼽아야 하기 둘다섯 헛다섯 묻다섯 꼽기로다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동네의 인심이라고 하는 게 봐봐 이 원통함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이 추자도 주민들의 인심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점에서는 당연히 너무 원통하겠지. 나는 솔직히 지금 물론 억울한 건 없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인정하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갈굴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들 진짜 쓰레기들이구만? 막 이런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오케이? 그 정서만 잘 찾아주시면 돼. 얘들은 인륜도 모르는 것 같고 인륜을 모르니까 맨날 아버지 아들끼리 싸움이나 벌이고 있고 이런 것 같다. 자 그러면서 포악함과 탐욕스러움이 예의 염치되고 분전승합으로 취들 충신 한 가지 공덕으로 효도를 한다고 했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고 얘들은. 아유 내가 더러운 동네 와가지고 이런 개고생활하고 있네. 얘들은 기본적인 인륜과 도덕과 예의와 염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왕의 도리가 미치지 않는 오랑캐의 행동이로다. 그쵸? 뭐래요? 심지어 이 주민들의 임신을 오랑캐 같대요. 그만큼 뭘 느끼고 있다는 거야?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우리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데 얘가 뭐가 이쁘겠어? 근데 하는 일은 뭐야? 맨날 집안에 처박혀서 울어. 스트레스 받아 그치? 죽을 것 같진 않니? 그래서 열받아 있는 거고요. 사람 마음이 아닐진데 사람이라 책망하랴 내 귀양살이 아니면 이영모라 보였으랴. 조금만 실개천에 발에 빠진 소경놈도 눈먼 줄은 한탄하고 개천 원망을 안 하는데 됐지?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지? 개천을 원망하는 거지 눈먼 걸 탓하진 않거든. 주인이 아니어서 짓는 개를 꾸짖어 무엇하리.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런 원통함을 마음에 안고 자 선생님이 중간에 그어놨지 16페이지부터는 드디어 특수로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습득이야. 자 쭉쭉쭉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이 속도를 좀 높이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장면은 앞에 해설이 다 붙어있는 데를 그냥 이용할게요. 오케이? 눈으로 빨리 보자고. 아니다 그냥 쭉 보자. 그냥 원래대로 보자. 하는 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 게 더 헷갈리겠네. 자 그래서 가봅니다. 자 아마도 할 일 없어. 잠깐만 보자. 오케이.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제 생애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맞군. 그럼 나도 이제 먹을 방법을 만들어보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라는 거야. 고기를 납자하니 배모멜리를 어찌하고 나무를 배자하니 힘모자를 어찌하며 돗자리치기 신상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근데 문제는 내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알고 있는 수단들 있잖아.
고기 낚시라든가 그다음에 나무하기라든가 신이나 자리를 잡는 거. 참고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생겨난다, 만든다라는 뜻인 걸 알고 있지? 신발 만들고 자리 만든다는 얘기는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줄을 만든 다음에 그 줄을 꾹 서로 이어가지고 집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구니도 만들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걸 만들어서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배멀미도 문제고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화하려다 그래서 뭐 하자고 생각했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야. 뭐뿐이에요? 동냥뿐이에요. 난 지금부터 그래서 동냥을 할 거야. 쉽게 말하자면 나도 이제 거지처럼 굴어봐야겠다. 동냥을 갑니다. 너무 슬픈 얘기냐. 탈만 것 갓속이고 헛종치만 삐끄르고 총만 남은 헌집신에 3살부채 참여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조로 가지고서 라고 돼있지. 나름대로 자기는 그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갖춰 입을 거는 다 한색을 갖추고 다 부러져 있지만 어쨌든 가시니까 써야 되고 다 찢어져 있지만 어쨌든 부채니까 들어야 되고 이런 거야. 양반의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나서는 거지. 그러면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비슥비슥이라는 말도 비틀비틀 걷는 걸음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 해석에는. 근데 이 비틀비틀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벌어지는 행동. 오케이? 이런 거. 여기서 비슥비슥이라는 거는 엄마 로봇 사주세요. 안 돼. 이러고 가는 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그런 마음이 비슥비슥이야. 알아두시고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A는 꿈이로구나. B는 꿈이로구나. 그렇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했어요? 반복했고 대꾸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 같다고요? 꿈 같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반복과 대꾸를 통해서요. 내가 그지? 내가 왜 동력을 해야 돼? 하지만 해야 돼. 그지? 엊그제는 부귀하려 오늘 아침 가난하고요. 부귀가 꿈이런가 가난이 꿈이런가 장주 호적 황홀하니 어느 게 정말 꿈이런가. 전부 다 꿈 같구나. 여러분들 호전몽 들어본 적 있죠? 호전몽의 내용이 뭐야?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건데 이 장면에서는 내가 거지가 된 건지 거지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꿈만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한단지보 꿈인가 남양초력후 꿈인가 전부 다 뭐예요? 남가일몽, 칠원몽 전부 다 꿈과 관련된 고사선용서가 나열되고 있는 거야. 그치? 또 화자의 그래도 어쨌든 양반으로서의 확신은 드러나. 내가 꿈과 관련된 사전성을 이 정도로 늘어놓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꿈에는 흉하니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꿈에는 지금 내가 이게 꾸고 있는 꿈이라면 꿈은 흉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해? 꿈과 현실은 반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쵸? 현실은 길몽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동양이 그래도 성공적일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표현한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그래도 설마 나야다 이런 것도 못하겠어? 그쵸? 나름대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17페이지. 근데 너무 슬퍼. 그 다음 얘기도 보면 그렇게 잘하지.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일까? 자, 가난한 집은 지나칠 수밖에 없지. 내가 돈 달라고 뭐 좀 동양 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살인문을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지? 나 동양 처음 해보는데 그쵸?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데 철없는 어린아이 소같은 젊은 계집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가리키며 귀양다리 온다 합니다. 자, 파란 펜 들었어요. 중요한 단어라서 귀양다리가 온대요. 귀양다리가 또 뭔 소리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참고로 요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라는 말 보입니까? 그렇지? 이상하고 이상해요. 도대체 이 이상함은 뭘까? 아니 도대체 귀양다리? 내가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흙다리는 아는데 귀양다리는 모르겠대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징검다리, 돌다리와 같은 그런 다리들은 알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요 다리는 어쨌든
언어 유희의 내용으로 쓰이는 거지. 맞잖아. 동음이어를 활용한 거 맞지? 요때의 다리는 브릿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다리는 브릿지가 아닌 것 같은데? 됐나?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표현이에요. 정월 대보름 밝은 달에 서울거리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잠깐만. 근데 이 다리가 또 파란 펜인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건 언어 유희이면서 동시에 이 다리를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서울 살 때 건너다니던 다리들이 생각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서울 살 때 양화다리, 성수다리, 뭐 이러잖아. 성수대교 이런 것들. 그런 다리는 많이 다녀봤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서울 생활을 연상하게 된 거니까 지금 요거는 또 뭐가 된 거야? 연상의 매개체가 된 거지. 다리라는 단어가요. 언어 유희로서 작동했고 또 회상의 매개체로서 연상의 매개체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회상의 매개체라는 표현이 좀 더 일반적이니까 우리도 그걸로 갑시다. 연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회상의 매개체.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건너다니는 다리야. 자, 봐봐. 서울거리 12다리 다리마다 바람이 불어서 옥단지와 금술자는 다리다리 배반이요. 봐봐. 다리마다 배반이라는 얘기는 다리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통 풍류를 즐길 때 술 한잔하는 걸 좋아했잖아. 그리고 그 술은 보통 청하게 물소리가 들리는 자리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나라 궁궐에도 파티하는 장소가 경회로인 건 알고 있지. 그 경회로는 주변에 뭐가 흘러? 물이 흐르게 돼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다리가 있는 자리마다 뭐 포장마차 같은 게 서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놓고 술도 한잔 마시고 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다리마다 전부 다 술상이 펼쳐져 있고 적성 가곡은 다리마다 풍류인 거야.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강자다리, 사람다리, 두다리 돌아들어서 다리 하고 있는 거 쭉 그냥 넘어가도 되니? 지금 다리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전부 다 뭐라고? 언어 유희예요. 체크하자.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다리 얘기를 다 하더니 이 다리 저 다리 찾았니? 어디 갔어? 어와 이상한 잠깐만 이게 아닌데? 오케이. 모든 다리 다 알아도 찾았니?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찾았나요? 여기부터 읽을게. 그 앞에까지는 전부 다 다리의 종류를 해학적으로 과장되게 열거해서 희화화한 장면이야. 그치? 모든 다리는 다 아는데 근데 귀양 다리는 또 금시초문이야. 다시 원래로 돌아왔지. 그런데 도대체 이 귀양 다리는 뭐지? 라고 말하면서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지금 이게 혹시 수종다리, 그러니까 수종이 뭐냐면 붓기를 말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다리가 많이 걸어다녀서 붓기가 생겨서 그 붓기를 비아냥거리는 건가? 라고 하고 있으면서 또 아마도 이 다리는 헛디뎌 병든 다리. 여기서 헛디뎌서 병든 다리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그걸 말하는 거겠죠? 자신이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헛디딤을 말하는 거겠지. 진짜로 내가 잘못 디딘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잘못된 길을 걸어서 이 상태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손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먼다 할 때 그 사이 멀지 않아 한층을 조금 높여 손님이라 해주렴. 너무 아직까지 센스 안 죽었어요. 이거 안 느껴지니 얘들아? 너희들 얘들아 또 언어 유희가 한 번 더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1번 단계 언어 유희는 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한 거잖아. 그치? 근데 2번 단계 언어 유희는 똑같아. 이 다리가 이 앞쪽의 다리는 브릿지였잖아. 그치? 이쪽의 다리는 레그 다리야. 그런데 다리하고 손하고는 거리가 가깝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귀양 온 손인 것처럼.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야? 손님 할 때 계속 할 때 그 손님이잖아. 그러면 이 손은 또 자연스럽게 이것 자체가 손과 발에서의 다리가 아니라 이 손은 손님과 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손님도 손님으로서의 의미와 그리고 핸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언제 쓰는 거야?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을 일컬 때 귀한 손이 오셨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다리가 아니라 나는 귀한 오신 손님 정도로 봐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그러지만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되셨죠? 오케이.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려면 그냥 언어 유희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죠? 언어 유희가 아주 판을 치는 장면입니다. 17페이지는요. 그것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 다 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손님이라 해달라고 했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만이 나오더냐? 자, 어쨌든 부끄러워. 동냥을 처음 해보잖아. 부끄러운데 장타령 이별불고 안 나오지 않는 헛기침에 허리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허리 가엾어 천한 것들에게 절이로구나. 됐죠? 또 뭐? 내 인사 위에를 없어 종에게도 존대로구나. 이렇게 18페이지. 지금 천한 것이나 종들에게도 여기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비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말 그대로네. 그런데 혼잣말로 중얼중얼 굶주린 중 등어왔나 하면서 집안 사람이 눈치채고 보리한 말 떠서 주면서 아유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 동량은 예사오니. 무슨 소리예요? 이 동네는 귀양 온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장면은 뭐가 나오는 장면이야? 사월세상이 나오는 장면이야 얘들아. 그치? 지금 귀양 온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동냥을 하러 오는 일이 예사래요. 흔한 일이래요. 됐어?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귀향을 오는 장반들이 제법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이 섬으로 유배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됐죠? 세 번째, 그 섬을 유배를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책임은 관리에 관하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물론 책임질 이유는 없어. 이유는 없는데 얘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던져놓는 거야, 그들 머릿속에. 그러면 참고로 이 취사도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잖아. 계속해서 올 때마다 자꾸 좀 귀여운 사람들만 이렇게 오는 그런 동네 사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회상 얘기를 잠깐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네요. 아유, 귀여운 사람 또 오셨네. 당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안타까우니까 내가 조금 보태줄게. 자 하면서 자 보리를 좀 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게도. 그죠? 자 그래서 막상 받게 되니 마지못해 고맙다고 합니다. 그쵸? 아직까지 뭐야? 남아있는 자존심. 바로 뭐예요? 마지못해 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자존심이야.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 이 작품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자존심 따위는 없습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마지못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자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운데 문제는 노비가 있어 운반하랴. 아무튼 내 저버려.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은 보리를 짐으로 짊어지고 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양반이야 이 사람. 양반은 죽어도 격불을 쬐지 않고요. 양반은 굶어 죽더라도 수염에 음식을 묻히지 않고요. 이런 법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짐을 지고 간다고? 등에 뭘 올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없던 일을 한다는 건 그것이 좀 나쁜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내가 뭘 손에 들고 간 일은 없거든. 그냥 노비가 따라다니면서 짐을 짊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자, 슬퍼. 봐봐. 내가 적을 거야. 갓은 숙였지만 호중 치막은 어떻게 할까? 주변 머리가 으뜸이라 어떻게든 지어볼까? 주변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 이거 어떻게 치고 가면 좋을까? 그래서 넓은 소매를 구겨질러서 품속에 넣고 보니 긴 등걸이 제법이라 별로 이상치 않네. 오케이? 소매가 이제 넓은 도포자락이니까 그걸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등짐처럼 맸다는 얘기야. 되셨습니까? 자 아무튼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인 것 같고 등짐도 꿈인 것 같고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등짐으로 지서 이렇게 빗뿌리를 메고 해야 되는데 얘가 참으로 그 호리호리한 그냥 뼈다구 같은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뭐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등짐을 고 조금 졌다고 뒤로 확 하고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씨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어쨌든 왔어요. 천신만고 끝에 왔어요. 이 어려운이 마주하나 부끄러워 땀이 납니다. 어려운이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 집 주인. 오케이?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이번에는 부끄러워서 땀이 난답니다. 왜요? 지금 아직도 자, 부끄러워 땀이 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다니까. 다시 한번 자존심이 서비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상태야. 아직은 부끄러운 게 더 커. 내가 힘든 것보다는. 자 그런데 그 저 주인 거동보소라고 돼 있지.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서 주인의 대응을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보소라는 표현을 썼죠?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양반도 어쩔 수 없네. 아유 동냥하셨어. 아이고 기아선이 소개해놓았구만. 어쩌다 이렇게 등짐도 지셨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밥값 했으니까 오늘 약간 많이 드셔. 아이고 짜증나는 말이잖아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잖아. 그래서 뭐래? 네 웃음 듣기 싫고 반반하도 먹기 싫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는 분명히 꼭 집어넣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동냥도 한 번이지 매양 빌어먹으랴 평생의 처음이여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일은 이 노릇은 못하리라. 오케이? 이걸 적어나니까 이 노릇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거지나가는 거지 이런 거는. 아유 못해.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신이나 삼잡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 고민했었잖아.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요걸 했던 건데 그럼 거꾸로 다시 짚어서 자리를 만들어보고 신을 만들어보자. 그 얘기를 생각한 거야. 근데 종이노도 못 꼬는데 새끼 꼬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종이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걸 어떻게 새끼를 만들어서부터 할 수 있겠느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 괜히 손만 아프겠죠. 봐봐. 한 발도 다 못 꼬아 손가락이 불을 타버렸어요. 체력적으로 좀 허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 발도 못 가서 불을 트니까 할 수 없이 내려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 돗자리 노를 배웠거니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붙일 데 없어 노고기에 붙이었다. 그렇지? 자, 노를 꽂자라고 하면 노를 꽂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줄이라도 먼저 만들어야 될 걸 하니까 긴 줄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18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9페이지. 참고로 방금 18페이지까지요. 18페이지까지가 수능특강 수록 장면입니다. 오케이? 좀 잡아주시고. 자, 이제 그 뒷이야기를 가보는데, 그럼 얘들아, 요거부터 잘 봐. 지금 우리가 방금,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수특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보통 우리 요즘 문제의 연계 양상이 장면을 중심으로 두고 반커트를 많이 합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수록 장면이 여기였다면 실제로 출제하는 모양새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치? 전혀 상관없는 데서.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그럼 집중이 돼야 되고 여기가 집중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방금 봤던 12, 13페이지의 내용이 그럼 자연스럽게 중요하지? 수특 수록 질문 앞부분이니까요. 됐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지금부터 읽게 될 19페이지부터의 내용도 중요하겠지? 수특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주의해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19페이지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예 그냥 새로 쓸게요. 19페이지부터. 우리가 15분, 20분? 더 빨라야 되는데? 자,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계절 되었는가 어둠나고 날지고 가을바람 쌀쌀하니. 오케이. 자, 가을바람 쌀쌀하니. 물론 지금 아까 우리가 작품이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가을이 들었었잖아. 여전히 가을이긴 한데요. 이제는 이제 아마 늦가을일 거야. 그치? 그래서 서리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런 식일 거야. 가봅시다. 오동나무에 낙엽이 지고 가을바람이 쓸쓸하니 우리는 나란히 날고 가을 하늘 한비칠 때 노란 국화 단풍은 비단장막되었으며 산 가득한 나무푸른 잎만 해서 가을 소리 새벽에 소리 때 외기러기 슬피우니 라고 돼있지. 자, 쭉 읽었는데요. 외기러기 하나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외기러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피우니야? 뭐죠? 이거 뭘? 긴 설명 필요 없죠?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지? 내가 슬픈 거야. 먼저 들은 외로운 게 임생각이 새로워라. 오케이?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임이 생각난대요. 자, 파란펜을 썼죠? 이 임은 누굴까요? 양반에게서 임은 누구야? 임금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극한의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슬픈 상황을 쫙 늘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 임금님한테 잘할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겠지. 그치? 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보고 지고. 일단은 이거 보이죠? 맨날 보는 그거 표현 보이죠? 보고 싶다 임의 얼굴 보고 싶다. A, B 구조. 그리고 그 임의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싶다고요? 날개 돋친 학이 돼서 날아가서 보고 싶고. 구름. 자, 동그라미 쳐놓을까? 그냥 시작하자. 학, 구름, 바람, 달, 비. 오케이? 그래서는 학과 구름과 달과 비 같은 존재들이 되어 님을 만나러 가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또 왜 중요한 건가?
우리 앞에서 분명히 충신연주지사 계열 작품들이랑 비교점이 잡혀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 작품들에서도 자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자. 삼인곡 송미인곡의 끝장면에서 화자의 분신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분신을 통해서 애절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표출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야. 그때 분신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현실 상황에선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자연물이 되어서라도 님을 따르려는 충정의 마음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자의 분신으로서 동일한 소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서 봤던 장면들은 차이점이 나타났었지. 사실적인 묘사, 해학성, 확장적 문체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해야 돼? 공통점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만큼 님에게 닿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 현재 화자가 겪고 있는 이 골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임금님의 명을 들으며 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지금. 됐지? 그래서 쭉쭉쭉 체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추월 춘풍 몇 해 동안 밤낮 없이 지내다가 머나먼 곳 옮겨와서 소식조차 끊어지니 칠석강장 아닐진데 어디 갔어? 그리움을 견디겠나? 오케이? 그리워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와 못 잊겠다, 님을 그리워 못 잊겠다.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다? 반복을 통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거 보이죠? 임을 잊을 수 없어요. 용문건 태화감에 비수감을 손에 쥐고 청산리 백개수를 힘껏 끊어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어 흐르는 것처럼. 참고로 이런 모든 검해인들은 중국 유명 명검들 또 고사 인용된 거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검으로 물을 배려할지라도 그 물이 배어진다 배어지지 않는다? 배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만큼 물이 배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뭐하지 않는다? 배어지지 않는다 말하고 싶은 거겠지? 오케이? 우선은 고상 인용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참고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페이지는 뭐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덕지가 많다? 표현상 특징 요소가 되게 많아. 그치? 소재의 의미 파악이랑 표현상 특징 요소들 잘 잡아 놓으시고. 아이고.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갑니다. 용자치도 가볍게 되고 좋은 샘물 흐려도 임 그리는 마음이 변할 길이 있겠는가? 내일이 그리는 줄 손님이 설마 잊었으랴? 혹은 이토저도 모아질 때 있으니 된소리 찾아는데 비와 이슬이 아니올까 하면서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끄기가 어려운 건 오장의 불이로다. 됐지? 네, 오장의 불이 난대요. 오장의 불이 난다는 얘기는 현재 화는 여기서는 뭐 분노의 화라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안타까움의 화겠지. 그치? 이 오장에 있는 불을 아까 얘기했던 이 물로 끄고 싶음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난 마음속에서 그냥 불이 일어나고 있죠. 하늘의 물 얻어오며 끌 수도 있건만은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편히 죽어 이서로 묻자 하고 폭은 모래밭 혼자 앉아 정토록 통곡하며 바다에 몸턴 지점도 한두 번 아니오며. 오케이? 뭐예요? 지금 이건 되게 슬픈 구절이야. 자결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살 거면 확 죽어버릴까? 못 살겠네. 그치? 쓸쓸한 몸 굳게 닫고 온갖 생각 다 버리고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는데 일각삼초가 더디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까? 됐지? 나는 죽을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죠. 갑자기 문 밖에서 강아지가 왈왈왈 짖어요. 자, 개 짖는 소리에 갑자기 반가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뭐거든? 혹시 틀어진다는 문서한당. 오케이? 얘들아, 걔는 언제 짖어요? 낯선 사람 만나면 짖지. 그치? 낯선 존재를 경계하니까요. 그럼 봐봐. 참고로 현재 이 화자에게 걔가 짖을까요? 안 짖을까요? 안 짖을 겁니다. 그쵸? 지금 한기회를 같이 보냈잖아. 감 잡히지? 근데 중요한 건 걔가 짖었대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낯선 손님이 왔다는 얘기야. 근데 그 낯선 손님이 와서 굳이 이 집에 온 이유는 뭘까? 혹시 자네 집에 기거하고 있는 이 친구 이제 귀향에서 풀어주도록 합세 라고 하는 소식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뭐예요? 착각을 유발하는 소리잖아. 또 이것도 다른 작품이랑 연결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기대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전업하는 장사 전화사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이 젠장. 하루는 12시간인데 몇 번을 기다렸나? 서름이 모여 병이 되니 100가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기증, 냉증, 현기증, 조갈증 오케이 여러가지 증세가 많아요. 그런데 술 먹어 고치겠는가? 술을 먹어도 고칠 수가 없다. 임 때문에 드는 병이라면 임을 만나 고치는 것이고 공명으로 든 병에는 공명해야 고치겠지. 그럼 뭐야? 나는 다시 임을 만나 공명하고 싶다라는 화자의 뭐를 드러낸 거야?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나는 지금 임을 못 만나서 아픈 거고 내가 공명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슬픈 거니까 이거를 뭐 하고 싶다? 되돌이켜 보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화를 맞고 날란새가 관역이 않겠는가? 신동식구매나 병고침 약을 물어 청심한 회심단에 간신탕을 먹는다고 해도 천금 준노에 이르는 후에 외양간을 고침이라. 대장간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웠다. 전부 다 뭐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하는 거 아니니? 따라왔지? 오케이. 자, 다 이런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뭐해? 다 아픈 다음에 청심환 먹으면 뭐해? 이미 다 끝난 거야. 자, 그런 다음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씌워드리고 싶은데 틈이 없네요.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자, 이 사이에 해가 다 저물었고요. 맑은 가을이 다 지나고 뭐가 됐습니까?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죠?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참고로 겨울에는 아까 가을 챕터가 어떻게 흘러갔었던지 기억납니까? 어떻게 흘러갔었지? 동냥하러 갔다가 그치? 부끄러운 꼴을 당했고 집에 와서 열받아 씩씩대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그립다 하고 있었지. 그러면 겨울